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는 3과목에서 파트 1 파트 2에서 이제 우리가 물리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섹션이 좀 많았다, 그죠? 섹션이 많아서 1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죠? 살펴봤던 내용이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물리 데이터베이스 설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파트 1에서 살펴봤던 게 사전 조사 분석부터 데이터베이스 용량 설계까지 우리가 살펴봤고 문제도 같이 풀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섹션 09부터 섹션 16까지 파트 2로 해서 이제 용량이 많으니까 그 내용이 많으니까 이렇게 좀 분리를 했다라는 거 이미 앞선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분산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시작으로 해서 물리 데이터 모델 품질 검토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앞에 내용들 특히 제가 중요하다는 부분들 뭐 뷰도 있었고 CRUD도 있었고 인덱스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죠? 이러한 내용들 비록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이 1장에서 우리가 봤던 논리 데이터베이스 설계보다는 내용이 작지만 그래도 무시 못할 23%의 출제 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섹션 09고요. 분산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좀 내용이 좀 있습니다. 좀 살펴보도록 하죠. 특히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기출문제가 총 5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강의를 들어주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분산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정의부터 알아야 되겠죠. 자, 분산입니다. 디스트리뷰트 데이터베이스. 자, 분산. 이거는 나누어서 떨어져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분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사용을 합니다. 실제 중견기업 이상 되는 곳들은 다 분산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하죠. 왜? 본사가 있고 지점이 있고 뭐 여러 군데가 있다 보니까 이제 각각 데이터 동기화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거고요. 이제 그렇게 떨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산 데이터베이스는 논리적으로 이거는 논리적입니다. 물리적이 아니고요. 자, 논리적으로는 하나의 시스템에 속해요. 그죠? 당연한 거죠, 이거는. 그죠? 논리적으로는 하나의 시스템에 속하는데 물리적으로 즉 서버가 그 본사에서 사용하는 서버와 물론 본사에서 다 관리하는 데도 있지만 그래도 효율성을 증가를 하고 뭐 좀 처리 응답 속도도 높이고 하려 그러면 분산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즉 서버나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죠. 그죠?
자,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죠? 이제 요즘에는 네트워크 연결 안 되는 데가 거의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여러 개의 컴퓨터 사이트에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떨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대구면 대구, 부산이면 부산, 이렇게 본사가 서울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지점이 있으면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다 논리적으로는 하나에 속하지만 떨어져 있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분산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 처리나, 그죠? 이용이 많은 지역에 데이터베이스를 위치시킴으로써 데이터의 처리가 가능한 해당 지역에서 트래픽을 최대한 최소화를 하고 해당 지역에서 우리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분산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이유가 될 겁니다. 알겠죠?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분산 데이터베이스 구성 요소가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빨간색 쳐놨죠, 그죠? 왜 그랬을까요? 그쵸? 시험 문제에 나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분산 처리기. 분산 처리기는 말 그대로 자체적으로 처리 능력을 가져요. 분산을 이제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컴퓨터 시스템을 우리는 실질적으로 분산 처리기라고 칭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 분산 데이터베이스가 있죠. 이거는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로서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게 데이터베이스가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본사의 DB와 동일하게 가져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단 스키마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뭐 영어 관리만 필요하다면 영어 관리만. 근데 다 동기화는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야 본사의 서버에 반영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통신 네트워크입니다. 통신 네트워크는 분산 처리기들, 즉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컴퓨터 시스템들을 통신망으로 연결해서 논리적으로 하나의 시스템처럼, 말씀드린 바대로 논리적으로는 하나예요. 물리적으로만 떨어져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하나의 시스템처럼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 네트워크를 우리는 의미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분산 데이터베이스 구성 요소 이 세 가지, 분산 처리기, 분산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통신 네트워크, 이 내용을 여러분들은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알겠죠? 예. 됐나요? 예. 그 다음은 뭐죠? 자, 그러면 이러한 분산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만들 때, 설계할 때 고려를 해야 될 사항들이 분명히 발생을 하겠죠. 그죠? 예. 이거를 고려사항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뭐 잘 되는지, 통신이 잘 되고 동기화도 잘 되고 이러한 것들을 미리미리 확인을 해서 그 다음에 DB 서버를 열어야 되겠죠. 오픈을 해야 되겠죠.
테스트도 안 하고 그냥 마음대로 그냥 뭐 됐겠지 이러면 좀 곤란하다 이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작업 부하의 노드별 분산 정책을 우리는 고려를 해야 돼요. 즉 어느 부분에서 작업의 부하가 많이 걸리는지 노드별로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노드잖아요. 그죠? 이걸 어떻게 분산을 할 건가? 정책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특히 전산에 관련된 사람들 그리고 업무에 관련된 사람들 다 모여서 분산 정책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지역의 자치성 보장 정책, 즉 여기서 말하는 자치성이라는 거는 뭡니까? 이거는 뭐 물론 뭐 그냥 자치적으로 즉 지역적으로 뭐 대구광역시면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면 부산광역시 거기에서 단체들이 결정을 하는 그러한 이제 자치성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IT 용어로 보게 되면 컴퓨터나 자동 시스템을 우리가 작업을 수행을 할 때 얘가 즉 지역에 있는 서버가 DB 서버가 스스로 결정하고 수행할 수 있는 성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컴퓨터나 자동 시스템이 작업을 수행할 때 스스로 결정하고 수행하는 성질을 우리는 자치성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예, 이게 바로 이제 또 당연히 그 지역에 맞게끔 그 지역은 중점적으로 생산만 한다. 그러면 거기에 DB에 인사 모듈 뭐 이런 거 넣어줄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냥 생산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영업에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을 모듈로 우리가 넣어주고 본사와 동기화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 데이터의 일관성 정책. 서버, 본사 서버 데이터 다르고 지역 서버 다르다.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거는. 그죠? 이거는 그래서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이트나 회선의 고장으로부터의 회복 기능. 과연 얘가 회복성이 리커버리가 얼마나 되는지를 또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본사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지역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때 얼마나 얘가 빨리 리커버리를 할 수가 있는지 그것도 테스트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정말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울러 통신 네트워크를 통한 원격 접근 기능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왜? 지역점, 그러니까 지점에서 무언가가 데이터가 꼬였다. 그러면 본사에 있는 전산실이나 서버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원격적으로 붙어야 되겠죠. 붙어서 확인을 하고 데이터를 꼬이지 않게끔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5가지가 우리가 분산 데이터베이스 설계 시 고려 사항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리고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목표가 있어요. 목표. 이거는 너무나 잘 알아두셔야 되고 시험에도 나왔고 예. 그래서
이거는 영어로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위치 투명성, 즉 location transparency 뭡니까? 위치 투명성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투명성이다. 투명성이라는 것은 도대체 뭘 의미합니까? 예? 투명성. 우리 공부했어요. 투명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사실이 존재함에도 마치 투명하게 해서 보이지 않게 하는 것처럼 사실의 존재 여부를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성질을 우리는 투명성이라고 하죠. transparency. 그죠? 예. 그래서 위치 투명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액세스 하려는, 우리가 접근하려는 데이터베이스의 실제 위치를 사용자가 굳이 알 필요가 있나요? 그거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그게 서버실에 있든 본사에 있든 뭐 지역점에 있든 알 필요가 있나요? 알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관리하는 관리자, 전산실 직원들만 알고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실제 위치를 알 필요 없이 단지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인 명칭, 다시 말해서 이 데이터베이스의 IP, 그리고 여러분들의 아이디, 패스워드, 그죠? 그것만 알면 여러분들이 접속하는데 문제만 없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뭐 또 어디에 있는지 구태여 알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중복 투명성, replication transparency. 이거는 뭡니까? 동일 데이터가, 그죠? 중복입니다. 동일 데이터가 여러 곳에 비록 중복되어 있더라도 사용자는 마치 하나의 데이터만 존재하는 것처럼 사용을 하고, 그죠? 분산 데이터베이스니까 서버에도 있을 수 있고 지역점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동일 데이터가 결국에는 이제 전산실이 관리를 해서 이제 중복이 없도록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죠? 예. 그래서 근데 이거를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의 데이터만 존재하는 것처럼 사용을 하고, 그리고 시스템은 자동으로 여러 자료에 대한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중복을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비록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으니까 복사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테이블 복사가. 그죠? 예. 그렇게 되면 중복 데이터가 비록 있더라도 사용자는 마치 하나의 데이터만 건들 수 있다. 존재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설정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때야 뭐 2개, 3개가 있니, 4개, 5개가 있니, 이거를 사용자가 알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리고 병행 투명성입니다. concurrency, transparency. 병행, 같이 수행한다는 뜻이죠. 그죠? 패럴리즘이라고도 하고. 자, 분산 데이터베이스와 그리고 관련된 다수의 트랜잭션들이 동시에 실현이 되더라도 그 트랜잭션의 결과는
서로 영향을 받으면 만약에 서버의 트랜잭션이 처리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 지점 분산 데이터베이스를 할 필요가 없죠. 맞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분산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다수의 트랜잭션은 동시에 실현되더라도 그 트랜잭션의 결과는 절대로 영향을 서로 받아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분산 데이터베이스 한 의미가 사라집니다. 그죠?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 투명성, failure transparency, 트랜잭션, DBMS, 네트워크, 컴퓨터 장애에도 불구하고 트랜잭션을 정확하게 처리를 해 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장애 투명성이 어떻게 보면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트랜잭션을 했는데 안 돼. 그러면 미러링이라도 해서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컴퓨터 장애에도 불구하고 트랜잭션을 정확하게 처리를 해줘야 그 내용들이 본사 서버나 이런 곳에 복사가 되든지 아니면 동기화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이루어지겠죠. 맞나요?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목표, 위치 투명성, 중복 투명성, 병행 투명성, 장애 투명성, 이 네 가지 여러분들 정리 잘 해 두시고요.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예? 예. 이 내용이 비록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끔 여길 수도 있겠지만 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려사항 역시 상당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예. 그 다음은 뭐죠? 자, 그러면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장단점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장점. 지역 자치성이 당연히 높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트랜잭션도 병렬로 다 처리가 되고 하니까 높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료의 공유성이 향상이 되겠죠. 그 지점에 DB에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 매우 향상이 된다는 거예요. 아울러 분산 제어가 역시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분산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울러 원격적으로 떨어져 있다곤들 한들 논리적으로는 하나지만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그만큼 본사의 서버에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것과 지역 자치 내에 지역점에서 설치되어 있는 DB를 이용을 하게 되면 당연히 시스템 성능이 향상이 되겠죠. 맞습니까? 예. 그리고 중앙 컴퓨터의 장애가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되죠. 독립적이어야 됩니다. 그죠? 논리적으로는 하나에 속해 있지만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끼쳐버리면 그러면 본사 서버 뻗어버리면 다른 서버 다 뻗어버려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려고 분산 데이터베이스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효용성, 그죠? 그리고 융통성이 당연히 높겠죠. 그죠? 그리고 또한 신뢰성 및 가용성이 또 역시 높을 겁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시스템 용량 확장이 지역점은 지역점대로, 본사는 본사대로 용량 확장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용이하고. 그죠?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장점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근데 그에 비해서 당연히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DBMS가 수행할 기능이 당연히 아주 당연히 복잡해지죠. 왜? 지역점, 본사 다 엮어야 되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기능이 복잡해지는 거는 뭐 잘 설계하면 괜찮지만 잘못 설계하면 정말 고생 많이 합니다. 저도 해봐서 아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합니다. 근데 잘 설계하고 잘 따서 이제 서버에다가 이제 우리가 분산으로 이렇게 해보면 그만큼 또 좋은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설계가 당연히 어렵죠. 어디다가 어떻게 데이터베이스를 지역점 중에서 어떤 곳에다가 데이터베이스를 설계를 해야 되는지, 어떤 거를 생성을 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생각할 게 정말 많습니다. 그죠? 아울러 당연히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이 증가를 하겠죠. 뭐 하드웨어 비용도 당연히 증가합니다. 그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만큼 증설하는 만큼 드는 거는 코스트니까요. 그죠? 예. 아울러 또 역시 처리 비용이 증가를 할 겁니다. 그죠? 예. 이거는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은 부수적으로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서버만 담당하는 것보다 분산으로 하다 보니까 잠재적인 오류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산팀이 존재를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서 잡아 나가야 되는 거죠. 이거는 전산팀들이 이제 우리가 얼만큼 경험이 있고 설계도 많이 해본 그분들이 설계를 해서 비용을 그래도 최소화를 하고 처리 비용도 최소화를 하고 잠재적인 오류도 최소화를 하는 것은 오로지 전산팀의 몫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단점도 충분히 존재하더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자, 요까지 일단 하고요. 6번부터 7번, 8번, 9번 할당까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이 내용까지 다 설명을 하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분산 데이터베이스 설계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파트 2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이제 섹션 09 분산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시작을 하는데 그만큼 이 섹션에서는 5문제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래도 넘어가지 말고 꼭 강의를 들어줬으면 한다는 것이 제 바람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마무리하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